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오늘 2021년 4월 4일 일요일이고요. 주일이고요. 그동안 지난주 매매가 많이 꼬이면서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좀 평소 생활이 루틴했던 생활이 많이 망가졌는데 오늘 오후에서야 정신을 좀 차리고 다시 평소 루틴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을 계속 읽었고요. 레이는 일단 지난번 내용에서 계속 이어가자면은 부자가 되기 전에 레이는 그냥 정말 우리 평범한 사람들하고 똑같더라고요. 자기 아들들이 좋은 건강보험 가입하고 좋은 교육받고 그냥 사회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의 발판이 되는 정도의 돈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평범한 생각이었는데 이런 생각은 이제 빈털터리에서 부자가 된 자기 인생 여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그냥 되게 가정적인 이런 생각들인데 결국 이제 어려움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투쟁하는 방법을 알려주어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하우, 그 자세가 성공하는 삶을 만들어준다고 레이는 계속 얘기하는데 공동체에서 우리는 원칙을 이해하고 의견 차이를 해소하는 과정을 만들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가 얘기하는 것은 계속 우리는 독립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하는데 독립적인 생각은 어디서 오냐? 극단적으로 개방적인 사고방식과 열려있는 사고방식과 아이디어 성과주의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레이의 고민은 자기는 이제 브리지워터라는 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의 이제 리더였잖아요. 조직의 리더였는데 이제 자기가 내려와서 경영권을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 승계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 경영권 승계가 되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유능한 이제 경영권을 승계를 할 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유능한 CEO에 맡기던가 아니면은 그렇게 유능한 CEO가 없다면 이 CEO를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지배구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 투자와 좀 연관을 지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영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원칙을 세운다는 건데 이 지배구조 체계라는 게 저는 이제 시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투자 원칙을 정립하자는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지난주 매매를 많이 복귀를 하면서 내가 아직도 원칙을 수정해야 될 것이 정말 많구나. 제가 제 원칙에 맞지 않는 매매를 했던 것은 아직 내가 이제 뇌동 매매를 제어하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고 그것을 더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정해야 된다는 건데 계속 이 그림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클 저는 이제 이 원칙을 수정해서 내가 뭔가 작전주라든가 급등주에 혹할 때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이제 이 제어가 있다면 이게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물론 거기서 단기적으로 운에 의해서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이게 운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계속해서 상승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원하는 거니까 이 원칙을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시 책의 내용으로 돌아가면은 고통을 좌절하거나 압도당하는 대신 이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통에 좌절하거나 압도당하는 대신 배움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배움으로.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교훈을 찾아내는 것은 일종의 게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게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그 게임을 잘하게 되고 그 상황이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도 많이 경험하다 보면은 이제 덜 고통스럽게 되는데 고통이 이제 둔감하게 되는데 이게 매우 건전한 사고 방식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어린 시절에 레이는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그냥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느낀 것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더 힘들어하는데 다른 점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만족. 더 어려워하는 다른 점은 바로 이거. 고통에 좌절하거나 압도하는 대신 배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극복하면서 또 새로운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같은 같은 케이스는 내가 이미 그것을 극복했으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원칙, 이제 해결 방법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어려움이 왔을 때는 또 그것을 극복했던 이제 그 극복하는 것 자체를 이 사람은 게임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더 쉽게 극복하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이가 얘기를 하는 것은 성공에 대한 만족은 목표 달성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잘 헤쳐나가는 데서 온다. 이게 진짜 저는 회사 생활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매번 목표를 하고 목표를 내가 얼마 달성을 했냐 이것을 계속 세우는데 이거 자체를 달성하는 것에 되게 회의감도 많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삶의 묘미는 이제 만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수치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헤쳐나갔다는 이제 그 원칙을 배웠다는 것에서 정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통찰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가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훌륭한 관계를 많이 만들었다는 건데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남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보면서 레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내 삶 속에서 이 훌륭한 관계를 많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또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정말 걱정도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가 이제 지금까지는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원칙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중요하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단 숫자를 보면 이게 대원칙이고 그 안에 소원칙이고 또 그 안에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거 그 안에 이제 가장 소분류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은 현실을 수용하고 대응하라. 이 현실을 수용하는 것부터 현실에 대한 수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이는 이제 인생을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유를 했어요. 근데 이 수수께끼를 풀어갈 때 우리는 사람은 감성과 이성이 있잖아요. 이게 충돌이 되면은 올바른 결정, 더 좋은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 감성과 이성이 일치할 때 더 좋은 결정으로 많이 나아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주의자가 되라. 그리고 이제 꿈과 현실과 결단력이 있을 때 성공적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지금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저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는 꿈이 있고 그리고 지금 내 현실은 뭔지 지금 제 현실을 보니까 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아직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에는 아직도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결단력을 가지고 있나를 생각했을 때 지난주에도 그 결단력이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쌈박자가 맞춰줘야지 내가 이게 작은 성공이든 큰 성공이든 모르겠지만 이 성공할 수 있는 그 사이클을 한번 경험했다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성공인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 정말 막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이 성공적 인생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먼저 더 깊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성공인 건지 단순히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려서 내 시간을 많이 확보했다고 그게 이제 성공적 인생이 되는 건지 하여튼 시간을 많이 확보하자는 생각으로 갔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이제 여기에 대한 통찰이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냐 여기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 이제 레이는 인생의 이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라고 했어요. 인생의 풍미를 즐긴다. 그리고 나는 뭔가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제 이게 두 개가 정반대가 아니라 이 두 개가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풍미를 잘 즐기는 삶을 살면은 이게 강화되어서 내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게 또 인생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이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이제 목표가 있다고 하면 이게 다 개별적으로 독단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결국에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효율적으로 일해야 하는 것은 이제 좋은 자기만의 원칙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결국 효율적으로 일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진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토대이다. 진실, 현실, 사실 계속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건데, 보다 정확하게는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이해. 전 이렇게 비유를 해봤어요. 레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좋은 일은 알아서 해결되는데 나쁜 일은 힘들게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결국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열린 생각을 갖고 극단적으로 투명해져라고 하는데, 정말 극단적일 정도로 나아간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개방적인 사고와 극단적인 투명성은 빠른 학습 효과와 효과적인 변화에 매우 유용한 장점이 있다는 건데, 계속 많이 하는 원칙을 배우는 사이클이잖아요. 이제 목표가 있고 실패가 있고 새로운 원칙을 수정해서 변화로 원대한 목표로 나아가는 이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을 짧게 가져가게 이 변화의 시간을 짧게 가는 그 힘은 내가 투명해짐으로써 빠른 학습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같은 일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고 똑같은 통찰을 얻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빠른 학습은 내가 그만큼 투명해져야 된다, 내가 많이 열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투명해지는 것은 나를 이제 많은 사람들의 비판으로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나의 민낯을 내가 감추고 싶은 것들은 좀 감추고 싶은데, 이게 다 드러나 버리면은 사람들은 나는 공격할 수 있는 많은 여지를 주게 되니까 나의 모든 약점을 드러내는 건데, 이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결국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나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이 비판이 두렵다면 배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두려움이 당신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나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은 생각이,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매매일지를 공개를 하고 연속 수익 같은 것을 이제 공개하고 그러는데, 내가 잘한 것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저도 댓글에서도 많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계좌를 철저하게 공개해야겠다, 내가 손실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좀 여러 가지 핑계도 되기도 했고, 핑계가 아닐 수도 있는데, 분명히 마음의 한편에는 내가 손실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 비판 만든 그 과정 자체가 나한테는 배움이 있다, 이 상승 사이클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나의 학습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되니까 지금도 계속 두렵지만 이 두려움에 계속 저를 노출시키면서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단적 진실과 극단적 투명성을 받아들이면 더 의미 있는 일과 더 의미 있는 관계를 가져온다는 건데, 이거는 한 18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이게 습관을 바꾸는 시간이 1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1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1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한 420일 정도 되더라고요. 18개월 하면은 420시보다 좀 더 긴 시간이긴 한데, 만약에 이게 이건 하루 24시간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실인데 오타가 났네요. 현실이 어떻게 여기서 오타가 났네요. 작용하는지 알려면 자연을 살펴보라. 자연 속에서 이제 그걸 이해하는 과정과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이해하는 것과 정말 비슷하게 하는데, 과학에서는 이 자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말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연이 작동하는 방법은 극히 일부고, 지금에서야 좀 많이 점점 그걸 많이 알게 되고 있는데, 자연을 지배하는 이제 물리적 법칙과 원칙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 복잡한 메커니즘을 하나의 이제 법칙과 원칙으로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 발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이런 복잡한 어려움을 대응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뒤에 보니까 딱 그대로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다양한 관점이 일반적인 사람이 만약에 이것을 하나의 사물이라던가 하나의 현상이라고 본다면은 하나의 관점에서 이 정면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사각형 하나밖에 안 보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서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본다면은 이것은 이렇게 한 90도로 꺾여가지고 이 두 면을 가지고 있네. 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이것을 내려와서 더 아래에서 바라본다고 하면은 아랫면은 이렇게 생겼네 하면서 이 전체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짐승들이나 더 만약에 더 개방적이고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하나의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물을 여러 관점에서 위, 아래, 옆, 뒤 다 여러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해석하는 능력이 이제 인간의 능력이라고 레이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얘기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해석하려는 능력을 길러야지 이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사고 능력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탑다운 하향 방식과 바텀업 상향 방식, 투자 방법에서도 이 두 개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실의 작용 방법을 아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탑다운 방법은 모든 것의 원인이 된 하나의 규칙이나 법칙을 발견하는 노력을 말하고, 바텀업은 각각의 사례에서 그 사례에 적용된 규칙이나 법칙을 연구하는 것으로 말하는데, 이게 되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논리적 추론 방법과 되게 유사하더라고요. 탑다운은 연역적 추론 방법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바텀업은 이제 귀납적 추론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소호 원칙들을 보면은 사물들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당신의 관점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것이 배울지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하나의 관점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게 있다는 생각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는 정말 개방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은 발전에 기여하고 현실의 법칙들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보상이다. 여기 대해서는 깊게 생각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다. 진화는 유일하게 영원한 것이고 모든 것의 원동력이다. 기독교를 믿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 진화라는 단어가 그렇게 편한 단어는 아닌데, 저는 이제 진화는 일정한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화를 제대로 배워보면 이거는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연이다 이렇게 다양한 설이 있지만, 일단은 제가 이해하는 이 진화라는 것은 어느 한 방향, 그리고 지금 레이가 얘기를 하는 것은 한 방향에 대해서 변화를 전 진화라고 이 책에서 이해를 했는데, 이 학습 곡선에 있어서 이 한 사이클을 전 진화라고 봐요. 그래서 이 상승호에서의 이제 저는 변화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이 변화는 정말 신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변화를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만약에 랜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꼬꾸라짐이 계속 가버리면 이 결국에는 퇴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건데, 이것을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원칙, 그게 결국에는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오늘 읽은 것을 마무리하고 만약에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